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민하고 있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별 후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학입니다. 어제 한 시청자 분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3주가 됐어요.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던 사이였는데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문득 제 대학 시절 친구 수진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매일 밤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며 기다렸고 결국 한 달 후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형식적인 답장뿐이었어요. 당시 수진이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을 수 있지? 라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죠. 쟤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던 걸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반대로 헤어진 후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쪽이셨나요? 오늘은 이별 후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실 연애와 이별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 결혼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별 후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아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이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이 연애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물론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삶, 취미, 친구 관계, 커리어 등을 꾸준히 유지해요. 서울에 사는 32살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회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1년 반 동안 연애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가치관 차이로 결국 헤어지게 됐죠. 헤어진 후 여자친구는 민수 씨가 연락할 거라 기대했지만 민수 씨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통 지인을 통해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물론 헤어져서 많이 아쉽고 그립기도 해. 하지만 내 인생은 연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일도 있고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남자는 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 또는 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정말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허세가 강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자존감이 높다기보다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연애에서만큼은 이런 허세가 실제 자존감처럼 기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는 28살 지훈 씨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고 경제력도 평범하고 성격도 그저 그런 평범한 남자예요. 하지만 지훈 씨는 자신을 꽤 괜찮은 남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괜찮아. 나는 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훈 씨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허세로 보일 수 있지만 연애 시장에서는 이런 자신감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별 후에 나 정도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만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죠. 제가 상담해본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분명히 내가 더 잘해줬는데 왜 쟤는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거지? 나만 아쉬운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꼭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별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2. 상대에게 이미 최선을 다한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은 상대에게 이미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물론 완벽하진 않았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상황과 능력 안에서는 정말 최선이었어. 여기서 더 잘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별 후에 먼저 연락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더 잘할 수 없는데 앞으로 더 잘할게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대구에 사는 30살 미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나 씨는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녀는 연애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맞춰줬어요. 남자친구가 바쁘다고 하면 언제든 일정을 조정했고,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었고, 남자친구의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미나 씨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미나 씨가 원하는 것들은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미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먼저 연락해서 뭐라고 말해? 더 잘할게. 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상대가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상대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어. 나는 상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해준 거고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노력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은 대부분 착각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를 위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이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나를 위해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는 그것이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죠. 이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색깔 비유를 들어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검정색 사람이고 여러분의 연인은 빨간색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색깔에 맞추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은 빨간색을 조금 섞어보려고 하고 연인은 검정색을 조금 섞어보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검정색에 빨간색을 섞으면 검정색이고 빨간색에 검정색을 섞으면 빨간색이에요. 완전히 같은 색깔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빨간색을 섞으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빨간색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검정색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색깔이 빨간색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검정색이 될 수는 없어요. 인천에 사는 27살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준호 씨는 여자친구가 너는 내 생일에 깜짝 파티를 해주지 않았어 라고 불만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챙겨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안정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깜짝 파티 같은 이벤트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색깔의 차이예요. 준호 씨의 여자친구는 이벤트와 깜짝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고 준호 씨는 일상적인 챙김과 안정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았어 라는 생각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상대도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수 있거든요. 그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과 달랐을 뿐이죠. 이런 이해가 있다면 이별 후에 내가 더 잘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의미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 색깔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3. 이별 후 연락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지금까지 이별 후 먼저 연락하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별 후 연락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은 뭘까요? 첫째, 상대방이 왜 연락하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앞서 말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29살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은 씨는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않자 나를 정말 사랑한 적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우연히 남자친구의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걔 너 헤어지고 한 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대. 근데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이처럼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결론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죠. 둘째,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뭔가요? 정말 풀어야 할 오해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리워서 또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견딜 수 없어서인가요? 대전에 사는 31살 현우 씨는 헤어진 후 한 달 동안 매일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점점 보고 싶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같은 메시지로 변했죠. 나중에 현우 씨는 사실 난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녀를 다시 내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라고 인정했어요.
이런 자기인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짜 의도에 따라 연락했을 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셋째, 연락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차단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부산에 사는 26살 소연 씨는 헤어진 후 3주 만에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가 일십을 당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계속 연락했지만 결국 차단당했죠. 소연 씨는 연락하기 전보다 연락한 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라고 말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연락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이에요. 이별 후의 시간을 기다림이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상대방이 연락할지 말지, 여러분이 연락해야 할지 말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광주에 사는 33살 민지 씨는 5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처음에는 매일 연락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대신 자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요가 강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1년 후 민지 씨는 요가 강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녀는 헤어진 후의 시간이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이별 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투자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거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연락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별 후 시간을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별 후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별 후에도 나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두 번째 유형은 상대에게 이미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잘할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죠. 또한 우리는 색깔 비율을 통해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일 수 있어요. 이별 후 연락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이별 후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별은 정말 아픈 경험이에요. 그 아픔을 부정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별 후의 시간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 관계에서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애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연락하고 싶다면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이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